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낭독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47절을 낭독할 것이고요. 제목은 타인들의 죽음의 경험 가능성과 전체적 현존재의 포착 가능성입니다. 제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나 자신이 나의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살아있다면 죽음이 아직 안 온 것이고, 죽음이 이미 왔다면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타인들의 죽음을 대신 경험함에 의해서 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들의 죽음을 내가 목격하고 목격하는 식의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죽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 현존재를 포착할 가능성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렇게 물어질 수 있겠네요. 타인들을 통해 불가능하다면 결국 나 자신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가능하겠는가? 실존론적으로, 즉 실존의 구조의 측면에서 다시 말해 시간성에 의거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단락단락 작은 절들을 만들어서 하이데거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속에서 현 존재의 전체에 도달함은 동시에 현장의 존재의 상실이다. 이 현장의 존재는 자인 데스 다인데요. 그 현 존재가 다자인이잖아요. 예, 어찌 보면 이 현장의 존재는 현 존재를 풀어 쓴 것이에요. 현장은 계시성을 말해요. 계시성으로서의 존재가 계시성의 존재이고 현 존재 자체가 바로 계시성의 존재이죠. 계시성이 뭡니까? 그러면 세계의 계시성이자 나의 계시성이에요. 나와 세계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계시성은 곧 세계의 계시성이 돼요. 세계의 계시성은 곧 나의 계시성이 돼요. 다만 개념상 나와 세계는 구분되니까. 여하튼 나의 계시성, 세계의 계시성을 포함해서 계시성이라고 하는데 그 계시성을 간단히 다 독일어로는 거기에라는 말인데 이렇게 씁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현장을 세계라고 생각해서요. 세계의 존재, 세계로서의 존재.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잖아요. 현 존재가 세계로서 존재예요. 그러면 세계의 존재 그러지 왜 현장의 존재 그랬어요? 세계의 존재보다 현장의 존재가 의미하는 게 더 많아요. 즉 자기의 계시성 또 포함하는 용어이니까요. 여하튼 다시 읽어볼게요. 죽음 속에서 현 존재의 전체에 도달함은 동시에 현장의 존재의 즉 세계의 존재 또는 계시성의 존재의 상실이다.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음. Das nicht mehr Dasein. 여기도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현장으로 있음이 말인데 더 이상 거기에 현장으로 있지 않음으로의 이행이고 이러한 이행을 경험하고 이 이행을 경험된 것으로 이해할 바로 그 가능성에서부터 현 존재를 끄집어낸다. 그렇다면 가능성과 현 존재를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 즉 이행을 경험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은 물론 그때마다의 현 존재에게 현 존재 자신과 관련해서 거부된 채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타인들의 죽음은 그럼에도 더욱 철저하게 존재한다. 현 존재의 끝맺음은 따라서
객관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된다. 타인들을 통해. 현 존재는 특히 그가 본질적으로 타인들과의 공동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하나의 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 죽음이 이러한 객관적인 주어져 있음은 그렇다면 어쩌면 현 존재 전체성에 대한 하나의 존재론적인 한정도 역시 가능하게 하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맞는지 따져보자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까이 놓여 있는 공동 상호 존재라는 현 존재, 존재 유형에서부터 길어내진 정보가, 즉 종말에 와 있는 타인들의 현 존재를 현 존재 전체성의 분석을 위한 대체 주제로 선택한다는 정보가 앞서 설정된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즉 현 존재 전체성을 확보하겠다는 그 목표로 우리 인도해 줄 수 있겠는가? 나의 죽음 대신 타인의 죽음을 선택해서 타인의 죽음을 나의 죽음의 대체 주제로 간주한다. 그게 현 존재 전체성의 확보에 우리를 인도하겠는가? 역시 타인들의 현 존재도 죽음 속에서 도달된 그의 전체와 더불어 더 이상 세계 내 존재가 아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음이다. 타인의 죽음이네요. 여기도 종말에 와 있는 주 엔데 개코멘에 코멘이 오다이고 개코멘은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종말에 와 있다. 그럼 이건 죽었다. 그런 말이겠네요. 죽어버린 타인들의 현 존재를 그렇게 읽어야겠네요. 그것을 여기서는 더 이상 세계 내 존재가 아님이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함은 세상에서 나아감을 그 세계 내 존재를 상실함을 말하지 않는가. 사망한 사람의 더 이상 세계 내 존재가 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단적으로 이해될 때 하나의 만나지는 물체 사물이 단지 여전히 전제적으로 있음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존재이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세계 내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제적으로 있음 또는 있는 존재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맞는가 검토해 보자는 것이에요. 타인들이 사망함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은 진기한 존재 현상이 경험될 수 있는데 그 현상은 현 존재 내지 생명이라는 존재 유형에서부터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음에로의 한 존재자의 급변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현 존재가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음으로 급변하는 것 또는 생명체가 더 이상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급변하는 것으로 사망함을 규정해 볼 수 있는데 이때 현 존재로서의 존재자의 종말은 어쩌면 단순한 전제자로서의 이러한 존재자의 시작이다. 그럼 이제 현 존재는 아니지만 더 이상 아니지만 그러나 전제자로 죽어버린 전제자로 생명을 잃은 전제자로 있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듯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에서 곧 현 존재에서부터 단지 여전히 전제적으로 있음에로의 급변이라는 해석은 그럼에도 현상적 성분을 죽음의 현상적 성분 구성 부분 약품 성분 할 때 성분이에요. 베슈탄트 참 어려운 단어예요. 베슈탄트 성분이란 뜻도 있고
존속이라는 뜻도 있고 재거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맥락에 따라서 적절히 또 동사로 성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현상적 성분, 구성 부분을 놓치는데 여전히 잔류하는 존재자, 즉 사망한 현존재가 하나의 순수한 물체사물을 나타내지 않는 한도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망한 자는 단순한 현존자, 단순한 존재자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존재자, 즉 단순한 물체사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제적인 시신조차도 이론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병리학적 해부학의 가능한 대상인데 이러한 해부학의 이해 경향은 순수한 물체사물 애로가 아니라 생명의 이념애로 방향을 잡은 채로 남아있다. 죽은 자로서의 단지 여전히 전제적인 자는 하나의 무생명적, 물질적 사물보다 그 이상이다. 그와 더불어 만나지는 것은 생명을 상실해버린 하나의 살아있지 않은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우리 죽어버린 현존재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물체사물로 남아있는 것이냐, 전제자로 남아있는 것이냐, 생명을 잃은 채로 있는 현존재로 보아야 할 것이냐. 지금 글쓰기가 이게 현상학적 서술이에요. 이게 죽음이라는 현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이해하는 방식들을 차례차례 열거하면서 차례차례 현상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해서 최종적으로 현상적으로 적합한 이해 방식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여전히 잔류하는 자에 대한 이러한 성격 규정, 즉 생명을 상실해버린 하나의 살아있지 않은 자조차도 완전한 현존재적인 현상적 발견물을 길어내지는 못한다. 그 현존적인 죽음에 대한 어떤 발견 내용을 길어내지는 못한다. 얻어내지는 못한다. 유가족이 없는 사망자와 구별되는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서 빼앗겨진 고인은 여기서 der Verstorbene der Gestorbene를 구분했어요. 이 고인은 뒤에 남겨진 자들, 즉 유가족이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 데비드에서 말해진 이 사망자는 유가족이 없는 사람을 가리켰어요. 맥락상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 고인은 장례, 매장, 묘제의 방식으로 어쩌면 배려의 대상이다. 엄밀히는 아니지만 사람들 생각에 따르면 여전히 배려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 점은 다시금 그 이유가 그는 자신의 존재 유형에 있어서 하나의 단지 배려 가능한 것인 주의 세계적인 용제적인 도구보다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고인 옆에서 슬퍼하면서 회상하면서 머금에 있어서 뒤에 남겨진 자들, 유가족들은 존경하는 고려의 양상 속에서 고인과 함께 존재한다. 배려의 대상이 아니고요. 고려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고인이 누구에게? 유가족에게요. 그리고 우리 그 용제자는 배려의 대상이지만 타인은 공동현존자는 고려의 대상이라고 말해줘 왔지요. 앞에서 하이데크가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아직 다루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 점을 끌어들여서 배려가 아닌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한 셈이네요. 그런데 죽은 자에 대한 존재 관계는 고려하는 관계는 그 때문에 역시 하나의 용제자 옆에서 배려하면서 존재함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죽은 자와의 그러한 공동존재에 있어서 고인 자신은 더 이상 현사실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다. 예, 거기에라고 부사로 이렇게 소문자로 다라고 썼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헤아려서 계시하면서 또는 계시된 채로 계시하면서 계시된 채로 계시된 채로 계시하면서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존재는 그럼에도 언제나 동일한 세계 속에서의 공동 상호존재를 뜻한다. 고인은 우리의 세계를 떠나갔고 세계를 뒤에 남겨두었다. 이것, 즉 세계에서부터 남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고인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더욱 적절하게 고인의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음이 현상적으로 파악될수록 그만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죽은 자와의 그러한 공동존재는 바로 고인의 본래적인 종말에 와 있음, 고인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죽음은 과연 각자의 상실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각자의 상실은 남은 자들이 경험하는 상실 그 이상이다. 또는 죽은 자의 상실은 남아있는 자의 상실 이상이다. 상실의 감당 속에서는 그럼에도 사망하는 자가 감당하는 존재 상실 그 자체는 접근 가능하게 되지 않는다. 즉 유가족이 고인을 상실함의 아픔을 감당하는데 이 감당 속에는 사망하는 자 자신이 감당한 존재 상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전한 의미에 있어서 타인들 자신의 사망함을 경험하지 않고 기껏해 언제나 단지 그 옆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비록 타인들의 사망함을 그 옆에 있음 속에서 심리학적으로 자신에게 명료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로써 뜻해진 존재 방식, 이른바 타인들 자신의 종말에로 타인들 자신의 사망함으로서의 존재 방식은 결코 포착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물음은 사망하는 자의 존재의 하나의 존재 가능성으로서의 사망하는 자의 사망함이 지닌 존재론적 의의에 대한 것이지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고인이 공동으로 거기에 존재함 및 여전히 거기에 존재함, 존재자로서 또는 생명을 잃은 자로서 존재함의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다. 타인들에 입각해서 경험되는 죽음을 현존재 종말과 전체성의 분석을 위한 주제로 삼으라는 지침은 이러한 지침이 스스로 내줄 수 있으리라고 추정하는 그 어떤 것, 즉 사망함과 이것의 존재론적 의의를 존재자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내줄 수 없다. 존재자의 존재로서 사망함을 내주지도 못하고 그 죽음의 존재론적 구조로서의 존재론적 의도 내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타인들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고 타인들의 죽음의 경험은 나의 죽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점을 망각할 경우에는 죽음의 대체 가능성이 떠오를 텐데 그 점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겠지요. 무엇보다도 그러나 현존재 완결성 및 전체성의 존재론적 분석을 위한 대체 주제로서의 타인들의 사망함에 대한 지적은 하나의 전제에 의거하는데 이러한 전제는 현존재의 존재 유형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오인으로 증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는 현존재가 임의적으로 다른 현존재를 통해 대체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현존재에 입각해서 경험 불가능하게 남아있는 것이 낯선 현존재에 입각해서는 접근 가능하게 되리라는 생각 속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근거 없는 것인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에요. 결국 따져보면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근거가 있게 보이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살펴봐야겠죠. 세계 속에서의 공동 상호 존재 가능성들의 이론의 여지 없이 속해 있는 것은 다른 현존재를 통한 한 현존재의 대리 가능성, 페어트레트바카이트이다. 벨의 일상성 속에서 그러한 대리 가능성은 다양하게 또 부단히 사용되고 있다. 각종의 어디에로 향해 감이나 무엇을 조달함, 공급함은 가장 가깝게 배려되는 주위 세계의 주변에서 대리 가능하다. 우리 주변에서 누구 대신 어디로 가거나 누구 대신 물건을 조달하거나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세계 내 존재의 대리 가능한 방식들의 폭넓은 다양성은 공공적인 공동 상호 존재의 세련된 양상들로 펼쳐질 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특정한 주변들로 제한된 배려 가능성들, 곧 직업들, 신분들, 나이들에 맞춰 만들어진 배려 가능성들에도 관련된다. 그렇죠? 노인들을 대신해서 자녀들이 대신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그러한 대리는 그러나 그 의미를 따를 때 언제나 어떤 것 속에서의 또 어떤 것 옆에서의 대리, 다시 말해 어떤 것의 배려에 있어서의 대리이다. 일상적 현존재는 그러나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그가 배려하는 버릇이 있는 그 어떤 것에서부터 자신을 이해한다. 사람은 그가 그것에 종사하는 그런 무엇이다. 그가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이러한 존재, 종사함과 관련해서 그 배려되는 세계 옆에서의 일상적인 공동 상호적으로 몰두함과 관련해서 대리 가능성은 단지 여하튼 가능할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심지어 공동 상호 존재의 성분으로 속한다. 그래서 constitutivum 역시 성분으로 번역해서요. 구성 성분이라는 말이네요. 여기서는 즉 공동 상호 존재에 있어서는 심지어 한 현 존재가 어떤 한계들 속에서 다른 현 존재일 수 있고 또 다른 현 존재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리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리하고 부모가 자식을 대리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리하고 상호 공동 존재 속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건 공동 존재의 한 방식이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이런 대리 가능성이 완전히 난파하는 때는 그렇죠. 많은 대리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렇게 인정하는 동안에 하나의 대리 가능성은 난파하는데 즉 현존재의 종말로 옴을 형성하고 또 그런 것으로 현존재에게 그의 전체를 내주는 그런 존재 가능성, 즉 죽음의 대리 가능성이 문제시될 때 있다. 누구도 타인에게서 그의 사망함을 제거할 수 없다. 사망함, 이게 하이데거가 인간의 죽음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봐요. 뭐 끝남, 엔덴, 끝나버린, 배엔덴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슈테르베는 그 슈테르블리히에서 죽을 수 있는 가사적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슈테르벤이라는 동사를 죽음에 대한 기본적 용어로 하이데거가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구성의 네 요소 할 때도 하늘과 땅과 죽을 자 인간들과 신적인 것들이잖아요. 죽을 자 인간들을 디 슈테르블리헨 이렇게 써요. 죽을 수 있는 자들. 네, 여하튼 누군가는 물론 어떤 타인을 위해 죽음 속으로 갈 수 있다. 이 점이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언제나
타인을 위해 하나의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그러한 사망함은 그러나 결코 이로써 타인에게서 그의 죽음이 최소한이라도 제거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망함을 각각의 현 존재는 그때마다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은 이것이 있는 한 본질적으로 각기 나의 죽음이다. 베젠하프트 예 마이너 토트라는 것이네요. 나의 강조점은 나의라는 말에 있어요. 더욱이 죽음은 하나의 독특한 존재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독특한 존재 가능성 속에서는 각기 고유한 현 존재의 존재가 단적으로 문제시 된다. 각기 고유한 현 존재. 이 고유한이라는 말은 자신의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각기 자신의 현 존재의 존재가. 근데 자신의라고 했을 때 또 번역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고유한이라는 용어로 번역어를 택했는데요. 가끔 고유한이라는 말 가지고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지 않을 때는 자신의라는 말을 덧붙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함에 입각해서 나타나는 것은 죽음이 존재론적으로 각기 나의 것임과 예 마이니히카이트 각기 나의 것임 각자성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각자성, 각자 자기임 이런 뜻으로 읽혀져요. 각자성이라고 그러면. 근데 더욱 정확하게는 여기 마인, 영어에도 마인이라는 게 나의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각계 나의 것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과 실존, 즉 실존은 존재에 있어서 존재 자체를 문제시하는 존재 방식을 말하죠. 존재에 있어서 죽음 자체를 문제시하는 존재 방식도 실존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이 두 가지 나의 것임과 실존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망함은 하나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존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하나의 현상이고 게다가 더욱 자세히 한정되어야 하는 탁월한 의미에서의 현상이다. 그러나 만약 사망함으로써의 끝남이 엔덴이라는 말이 등장했네요. 현 존재의 전체성을 구성한다면 전체 자체의 존재는 각기 고유한 현 존재의 실존론적 현상으로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존재의 끝남 속에서는 또 이를 통해 구성된 현 존재의 전체 존재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대리도 주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실존론적 정황, 메슈탄트인데요. 직역하면 사실 성분인데요. 사실적 성분인데 구체적인 정황을 의미한다고 봐서 이런 번역어를 택했어요. 이 실존론적 정황을 앞에서 제안된 해결책은 그것이 타인들의 사망함을 전체성의 분석을 위한 대체 주제로서 앞으로 내밀 때 오인한다. 그렇게 현 존재의 전체 존재를 타인들의 사망함을 통해 현상적으로 적절하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또다시 난파되어 있다. 그러나 숙고들의 성과는 부정적으로 남아있지 않다. 그 숙고들은 비록 거친 방향잡음일지라도 현상들, 근데 정말 죽음, 사망함 등 애로의 하나의 방향잡음 속에서 수행되었다. 죽음은 실존론적인 현상으로 예고되어 있다. 이 현상은 예고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자세히 논의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현상은 우리의 연구를 각기 고유한 현 존재의 애로의 하나의 순수하게 실존론적으로 방향잡음 속으로 밀어넣는다. 사망함으로써의 죽음의 분석으로 남아있는 가능성은 단지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순수하게 실존론적인 개념으로 데려오거나
그 현상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해를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다. 즉 실존론적인 개념으로 데려오면 죽음은, 그러니까 나의 죽음은 내가 죽음으로 향해 존재함이에요. 그뿐이에요. 죽음의 실존론적 개념은 내가 죽음을 향해 존재함이라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을 의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내게 닥치면 나는 더 이상 실존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존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닥치지 않아요. 실존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어요. 둘이 연결될 때는 내가 죽음으로 향해 존재할 때 뿐이에요. 바로 그것이 죽음의 실존론적 개념인데, 그 점이 앞으로 자세히 논의돼야 하고 또 시간성과 관련해서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현상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죽음을 대체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나의 죽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죽음의 의미를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해석해 보려는 것,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다른 사회과학들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존론적 또는 존재론적 이해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존재로부터 더 이상 세계 내 존재가 아님으로서의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음에로의 이행에 대한 성격 규정에서 나타난 것은 현존재가 사망함이라는 의미로 세계에서 나아감이, 세계에서 밖으로 나아감이 단지 살아가는 것이 세계에서 밖으로 나아감과는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었다. 하나의 살아있는 것, ein lebendiges의 끝남, 엔덴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끝나버림, verenden,로 파악한다. 이러한 구별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단지 현존재적인 끝남을 하나의 삶의 종말에 맞세워 경계 설정하는 것을 통해서일 뿐이다. 현존적인 끝남과 그 삶의 종말 또는 살아있는 것의 끝남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사망함은, 인간의 사망함은, 현존재의 사망함은 역시 생리학적, 생물학적으로도 그 끝나버림으로, 즉 어떤 살아있는 것의 끝나버림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사망, 엑시투스라고 썼어요. 이제 의학적인 죽음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 사망의 의학적 개념, 심장정지, 호흡정지, 동궁확산, 뇌사, 이게 사망에 대한 의학적 개념인데요. 이것은 살아있는 것의 끝나버림으로서의 끝나버림이라는 개념과 합치하지 않는가. 죽음의 존재론적 포착 가능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론에서부터 동시에 분명해지는 것은 다른 존재 유형, 전지성이나 생명의 존재자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미뤄대는 토대들이 죽음이라는 현상의 해석을, 아니 이미 그 현상의 최초의 적절한 앞서가짐을 엉클어지도록 위협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현존재의 죽음을 현존재로부터 전제적인 존재자로 급변함, 이렇게 설명하거나, 또는 현존재의 죽음을 생명을 지닌 것이 생명을 상실함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죽음에 관한 우리의 논의 속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현상을 적절하게 앞서 가짐, 해석학적 구성 요소가 앞서 가짐, 앞서봄, 앞서 잡음이었죠. 그 중에 한 요소인 앞서 가짐을 엉클어지게 위협한다는 점이다. 그 현상이 만나질 수 있는 것은 단지 더 나아가는 문서로의 종말과 전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그런 구성적인 현상들에 대한, 즉 종말과 전체성이라는 현상들에 대한 하나의 충분한 존재론적 규정성이 찾아지는 식으로 일 뿐이다. 끝은 우리
다음 절에서 우리 종말이나 전체성 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그것입니다. 오늘의 논의 부분은 죽음은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존주의 존재 전체성이 확보되려면 죽음을 실존론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한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또는 그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이해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논의되는 것이 이것이네요. 미해결 종말 전체성. 길지 않은 단락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